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크리입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은 제법 많이 늘었는데 구독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하나씩 좀 눌러주시고. 자, 보기에도 한숨 나오게 코스 잡았죠? 딱 보기에도 진짜 한숨이 나오는 코스인데, 야간에는 지금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빵 터졌어요 지금. 그래서 다들 코스 묶어서 잡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잡았는데, 이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네요. 자, 뭐 그렇게 많이 각도가 번지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지금 삥 돌아서 위에 번동 갔다가 저기 또 삼양사거리 쪽에 있는 미아동 갔다가 그리고 봉문동으로 넘어갈 때 죽어라고 쏴야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클이니까 죽어라고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하루하루를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영상을 못 찍나 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요새 리니지 W 돌리느라고 영상 찍는 핸드폰을 지금 하나를 게임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영상을 많이 못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걸로 안 보이는데 지금 제 기사 앱으로 지금 콜을 띄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저 지옥을 3번 갔다 와가지고 넷플릭스 지옥이 하도 재밌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봤거든요. 지옥을 많이 봤더니 오늘 또 제 취미로 또 코인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액수는 아닌데 마이너스 막 100만원 넘게 마이너스 됐다가 방금 전에 겨우 탈출했어요. 본전보다 조금 한 30만원 정도 이득 난 지점에서 방금 탈출하고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와 죽다 살아났다. 그러고 지금 열심히 지금 배달 하는 중입니다. 물론 뭐 오늘 그 주말이고 해서 배달이 적지 않았거든요. 마이너스 돼 있는데 어떡해요. 일단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다행히 오늘 폭락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오나 아주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새가 살아있는 그런 코인을 사가지고 이제 탈출했습니다.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어우, 하루 종일 그냥. 아무튼 그랬고요. 배달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사고, 이제 그 배달하다 보면 저희는 항상 사고를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사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그래요. 이제 과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 사고가 내가 유리한 사고일까라고 생각하는, 불리한 사고일까라는 거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과실이 더 많을지 상대방 과실이 더 많을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정말 간단하고 정말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12대 중과실, 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난 사고 있죠. 무조건 100대 0으로 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에 2022년 4월에 법안이 개정되면서요, 이렇게 난 사고는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어가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이거를 상대방을 대인 접수를 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 상대 신체에 이제 신체 상해를 입혔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대인 접수 대인 접수가 아니라 저기를 하게 되면, 일단 제가 음식 하나 먼저 할게요. 자, 날씨가 추워서 음식이 빨리 식을까봐 지금 걱정인데 패딩으로 잘 덮고 다니기 때문에. 맞나? 맞게 왔나? 제가 맞게 왔나? 잘못 왔나 모르겠네.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사고에 대한 얘기를 계속 좀 주고받을까 하는데, 우리 기사들한테 이제 사고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 교통법규 위반했을 때는 100대 0, 거기에다가 그 상태로 상대가 대인 접수, 몸에 대한 게 다쳤다라고 대인 접수를 하게 될 경우에 기소가 됩니다. 이거 빨리 완료하고요. 안녕하세요. 예, 맛있게 드십시오. 차차.
완료 하나 하겠습니다. 자, 완료했고, 오이샤! 야, 이것도 코스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일단은, 네, 거기까지, 어디까지 했죠? 대인 접수. 안 들어가면 기소 안 될 수도 있고요.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 괜찮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가능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 만약에 내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다,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쳤다든지, 이런, 뭐, 과속을 한 게, 뭐, 명확하게 과속인 게 보였다든지, 물론 이 과속의 부분은 블랙박스나 이런 거 분석을 해서도,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속도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과속 부분으로 30km 이상 과속이면 12대 중과실이죠. 네, 그런 부분들로 해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경우 무조건 기소가 됩니다. 참 되게 무서운 경우예요. 예전에는 종합보험이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사고예요. 그래서 저희 배달하다 보면은 신호 째는 거 되게 자주 보게 되는데 뭐 저는 안 그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도 꽤 많이 초록불이라고 믿고 많이 가거든요. 예, 뭐 생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에 좌회전해야 되나? 여기 아닌가? 아니다. 하나 더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빠져도 돼. 오케이. 그래서 빠지고 혼잣말 잘하죠. 네. 아무튼 그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에는 상대방도 제가 이제 보험금 그 합의금을 대인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를 하면 상대방도 저한테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대인 치료를 받겠다고 접수를 받았을 때 상대방도 같이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무조건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기소가 됩니다. 법원까지 가야 돼요. 네, 물론 뭐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는 이제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요번에 이거 저희 기사님 중에 한 분이 두 분이 12대 중과실 사고가 나셔가지고 이거 처리하느라고 꽤 많은 자문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많이 연구를 해서 이런 지식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모든 걸 포기하고 현금으로 합의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법원 왔다 갔다 하고 변호사 사고 막 이렇게 하려면 정말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비참해져요. 그래서 큰 사고일까 아니면 정말 다행인데 큰 사고라고 할지라도 현금으로 합의를 보고 최대한 빠르게 완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형사합의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그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형사합의금은 예전에는 그 병원에서 진단서 받잖아요. 오 미끄러졌다. 벌써 블랙 아이스가? 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은 주수가 일주일 때 예전에는 한 5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3주 나왔다 그럼 150. 근데 지금은요 50만 원의 합의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이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물어봤던 부분인데 한 일주에 거의 1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3주 나왔다 그러면 300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12대 중과실 사고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야 해요. 잠시만. 여긴가? 여기다. 일단 배달 마저 하나 더 하고. 으쌰. 얘인가? 아, 이거네요. 샌드박스 올라갔네. 이 시간에 에짜 어이구 어두워. 안녕하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더 도착했으니 완료 하나 더 하고요. 자, 어디까지 했더라? 고객님을 만나서 음식을 드리고 나서 보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12대 중과실 사고를 최대한 내지 않아야 되고요. 일단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해서 그 상대방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라는 걸 증거를 남기는 순간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주당 100만 원 정도. 근데 잘 합의를 보면 착한 분들의 경우 이제 좀 저렴한 금액에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저희 기사님 중에 한 분은 6주를
다치시게 된 그 피해자분한테 15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더, 30만 원 더 깎아서 120만 원의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받아 오셨어요. 그래서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이 벌금도 근데 물론 이분은 기소유예가 하나 집행유예가 하나 있어서 800만 원의 이제 벌금을 맞기는 했지만 집행유예가 없는 분들은 초범의 경우는 보통 그냥 집행유예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일단 그렇고요. 이제 과실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과실이 되게 부담스럽고 계산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이 사고가 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억울한 경우도 되게 많고요. 자, 일단은 상대 차량이 12대 중과실이다, 무조건 100대 0으로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불법 유턴을 하고 있는데 가서 들이받았어요. 그러면은 상대가 과실이 100, 나는 0.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안 물어줘도 되고 상대가 저에 대한 손해만 보상해주면 됩니다. 신체 대인하고 대물하고 다 해주겠죠.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추월하는 중에 상대차가 저를 이제 들이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 중앙선은 있는데 골목길이에요. 아주 작은 골목 아니고 차 2대가 왕복 차선으로 있는 그런 골목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앞에 차가 속도를 줄이는 걸 보고 앞에 있는 차를 이제 추월해서 가려고 왼쪽으로 빠졌는데, 이 차가 속도를 거의 다 줄이더니 갑자기 왼쪽으로 확 꺾어서 후진해 갖고 이제 우측편으로 이제 주차를 하려고 그랬나 봐요. 꺾어서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핸들 꺾으면서 몸 부딪히면서 차 왼쪽 앞문을 그냥 거의 반파시켜 버렸어요. 제 오토바이 다 박살나고 제 몸도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뭐 제 몸이 보기보다 좀 튼튼한가 봐요. 그래서 이 튼튼한 몸으로 어디 골절 하나 없이 병원에 며칠 누워있다가 그리고 퇴원을 했었는데, 이 사고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앞차가 진로를 완전히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거기도 CCTV가 있어서 제가 중앙선을 넘었던 거를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밝혀지면서 과실은 6대 4가 나왔습니다. 제가 유리했을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앞차가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렸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방향에서는 중앙선 침범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앞차와 뒤차만 적용이 되고요. 앞차 또는 뒤차, 뒤에 있는 차가 추월 시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지는 사고가 됐고, 지는 사고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오토바이 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 개인 돈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되게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보통은 근데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오토바이 센터, 친한 센터 사장님한테 가서 견적을 좀 많이 뽑아주시고, 그 뽑아주신 견적으로 이거 최대한 돈 안 들어가게 좀 수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리스 오토바이의 경우는 이제 최대한 적은 금액을 수리를 하고 나머지를 세이브 시켜놨다가 이제 다른 그런 뭐 소모품들 교환하거나 할 때 좀 보태서 쓰기도 하고요. 여기 차가 갑자기 이렇게 많지? 3시 반밖에 안 됐는데. 보통 3시 반부터 이렇게 차가 많지 않은데 좌회전 신호가 끊길까봐 지금 사이사이 쪽쪽쪽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예요. 뒷방을 꽂으면은 100대 0이잖아요. 무조건 지거든요. 뒷방은 진짜 뭐 경찰청장 할아버지가 오셔도 뒷방은 무조건 100대 0입니다. 근데 이게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명으로 뒷방은 100대 0이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앞차가 있고 뒤에서 추월하려다가 부딪혔어요. 앞차가 진로를 막았다고는 하나, 저는 앞 추월하려고 했던 사람은 안전거리가 미확보가 된 상황이에요. 이것만 알면, 이것만 잘 기억하면 모든 사고의 과실을 명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을 때 거기에 부딪혔다, 이렇게 판결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와, 잘못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뒤에 있던 차가, 앞에 있던 차가 무슨 짓을 하든 뒤에 있던 차가 웬만하면 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사고 났을 때 대처하시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인데, 그렇다면 비접촉 사고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웬만한 사고는요,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에 앞차 또는 추월하는 차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비접촉 사고일 때는요. 비접촉 사고일 때도 6대4 정도의 저기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비접촉 사고 이제 서로한테 어떤 다른 피해가 없었을 때 이제 그럴 때는 근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집을 못 찾고 있거든. 이쪽인데 하나만 더 찾고요. 여기다. 구주소를 보면서 저걸 찾고 있었으니 못 찾지. 출입구가 이렇게 자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비접촉 사고가 되게 까다롭고 애매한데 저는 피해를 봤는데 왜 저한테도 과실이 잡히나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몇 호야? 오케이. 문 열고 아이고 안 보여. 잠깐만요. 배달 마치고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문 앞에 놓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예, 맛있게 드세요. 자, 이거는 뭐 다 잘 됐고 완료부터 할게요. 자, 뭐 시간이 일단은 20분 안에 다 쳤네요. 아무도 의심 안 하셨죠? 제크리가 이거 못할까? 저 코스 좀 에반데 가능할까? 이 생각하셨던 분들 안 계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실망이죠. 어떤 코스를 잡아도 3개 정도는 20분 안에 칩니다. 코스가 너무 많이 찢어져 가지고 일단은 제일 먼저 픽업한 것도 아까 중간에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픽업한 것도 시간 안에 다 줬어요. 자, 그래서 그 사고의 부분은 보통 평범한 경우 비접촉, 앞차가 갑자기 우회전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피하려다가 쓸었어. 6대4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경우가 있어요. 비접촉은 보통 100% 과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는 거를 피하다가 넘어졌어요. 9대1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실제로 있었던 일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있죠. 그런 식으로 사고를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과실을 최대한 깎으려고 그러죠. 깎으려고 하고 우리 쪽에다 과실을 최대한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보험회사하고 잘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합의금 문제인데 합의금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합의금이 오르콜 또 떴네.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경우 평범한 염자 진단이나 뭐 이렇게 나왔을 때 120만 원 한도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이다 그러면 대인 접수는 일단 해요. 하고 그 대인 접수된 교통사고 그걸로 보험 처리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냥 보험회사에다 이야기를 해요. 치료는 내 돈으로 할 테니 내 의료보험으로 할 테니 전액 최대한 맥시멈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주십시오. 그 이상의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120만 원 한도 안에서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물은 접수를 해서 대물은 보통 책임보험도 2천만 원 한도거든요. 오토바이 수리하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요게 이제 꿀팁이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나 종합보험을 들은 오토바이나 자동차하고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 좀 얘기가 다르죠. 이제 병원 치료도 받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한의원 가서 다이어트 한약도 한번 찍고 보통 한의원 처음 갔을 때 3주짜리 이제 한약을 한번 지어서 먹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합의를 중간에 안 하면 또 가요. 그러면 또 2주짜리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 합의를 안 하면 보험회사가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가갖고 또 10일치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숫자가 줄어들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한의원 치료만 받으면 한의원은 이미 처음에 딱 가면 한약을 지어 먹기 때문에 25만 원인가 30만 원이 당일날 결제가 끝나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더 이상 추가 금액의 약제비가 더 들어가지 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빠르게 큰 액수를 제시하면서 합의를 보자고 안 합니다. 여기서 또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첫 번째 날은 무조건 정형외과를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뭐 사고 난 쪽이 아프다고 해야겠죠. 네, 물론 이게 꾀병이기도 하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 속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아파야 돼요. 이거는 예를 들면 무릎 또는 허리, 뭐 목 이런 데들은 MRI를 촬영을 해야 제대로 보이거든요. 근데 딱 처음 다친 날부터 MRI를 보자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보험회사에서도 이걸 인정을 하려면 2주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약을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한약은 또 받아 먹어야 되니까. 첫 번째 날은 정형외과를 가시고, 두 번째 날은 한의원을 가시고, 하루에 2군데를 다 가지 마시고, 너무 좀 비양심적이니까. 그리고 나서 정형외과 진료를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꾸준히 끼워서 가면 2주 정도의 날짜가 채워지잖아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다급해져요. 2주 뒤에는 그 부분이 낫지 않고 있으면 MRI를 볼 수 있거든요.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병원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MRI 한번 보시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기겁합니다. 돈 100만 원 그냥 확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빨리 합의 보고 끝내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저의 경우에 요즘에 좀 합의금을 이제 좀 짜게 주는 추세기는 한데, 저의 경우는 150 언더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뭐 병원에 입원해서 막 200 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고요. 150 언더 막 149만 원, 148만 원 막 이렇게 하면 그 정도의 합의 보기가 나쁘지 않아요. 이게 MRI 어차피 찍으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이건 제 의료보험으로 하겠다. 저 실비도 있고 하니 그거를 받아서 쓸 수 있게 합의금을 좀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60만 원, 뭐 3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담당자 바꿔주세요. 담당자 바꿔달라고 하면은 이제 더 높은 사람이 자기가 담당자 바뀌었다고 이렇게 또 연락이 와요. 그럼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갖고 또 금액대가 안 맞다 그러면 또 담당자를 또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귀찮게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상대 측 보험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담당자를 바꾸고 치료는 계속 받고, 평소에 이제 아프시던 데들 물리치료 받고, 다이어트 한약이나 뭐 기력 회복, 기력을 뭐 증강시켜주는 그런 한약도 처방받아서 먹고, 나쁘지 않죠? 그렇게 해갖고 보통 우리 기사님들 사고 나면은 최대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리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면책금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면책금이 면책금은 아니에요. 그 다음번 보험료 할증될 걸 예측해서 그만큼의 돈을 먼저 내놓는 거죠. 그 면책이라는 것은 그 보험 처리 하나를 아예 없애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 전체를 다 보험회사에다 갖다 내고 이 보험 처리한 걸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면책이 사실상 면책금은 아니고, 그 다음번 이 사고로 인해서 할증될 보험료를 미리 받아놓는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는 사고가 나서 면책금을 내야 된다. 면책금 내야 되는 돈이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면책금도 내야 되고, 오토바이 수리하는 것도 그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준 메달이 또 들어오네. 네, 오토바이 그 센터에다가 맡겼을 때 뭐 과실 비율이 내가 뭐 그 7이었고 상대방이 3이었다 그러면 30%밖에 못 받아요. 근데 그 오토바이 수리해야 되는 돈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근데 이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면, 보험회사에서 잘하는 말이 있어요. 뭐 과실도 있으시고 뭐 그 100대형도 아니시고 해서 이렇게는 못 드립니다 하는데, 다 개소리입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할 말이 있죠. 대인투는 무제한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고 그걸로 면책금과 모자란 오토바이 수리비를 내시면 크게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근데 보통 내가 지는 싸움이고 보험 처리 이렇게밖에 못 받으니까 그냥 내가 조금 받고 끝내야 되겠다, 이거라도 챙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50만원, 뭐 70만원 이렇게 합의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고로 인해서 면책금도 마이너스, 오토바이 수리비도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그리고 그 오토바이 수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PCX 기준으로 내 오토바이가 얼마나 다쳤을까, 얼마나 돈이 나올까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시잖아요. 저희 또 센터 사장님하고 가까운데, PCX의 경우 카울만 깨지면 조금 돈이 덜 들어가고요. 라이트 앞에 헤드라이트 있죠. 헤드라이트가 깨져서 그거를 교체하게 되면은 돈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머플러도 좀 비싸고, 나머지들은 다 공임 조금씩 껴갖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속값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뭐 좀 손상되어 있는 것들 이제 사고 났을 때 싹 다 고치고 싶죠. 네, 그런 걸로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덧 벌써 사무실에 다 돌아왔네요.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빌어서 배달도 빠르게 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늦은 시간인데 저도 이제 곧 마지막 배달을 하고 귀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도 화이팅해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